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주호영 비대위가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권성동, 성일종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또 30대 강원 도의원, 세종시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신 변호사님, 먼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주 비대위원장이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안 그런 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오늘 그 비대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내일 가처분 결정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지역이나 또 세대, 뭐 성별 이런 걸 이제 배려를 해서 이제 팀원을 꾸렸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제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당연직으로 이제 비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 과거 지도부가 비상이라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비상 상황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에 승선했다라는 것은 이 비대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좀 접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그 주기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이제 함께 근무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청 관계, 그러니까 당대 관계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번 인선은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매우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봅니다. 예, 게다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뭐 자녀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비상 상황에 이르게 하는 큰 역할을 했죠. 뭐 이른바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비대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했는데 원내대표라는 분이 비대위원으로 남았다. 정말 비상 상황 아니겠나? 코미디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뭐 김최고뿐만 아니라 권 원내대표가 당연히 비대위에 이렇게 자동 합류한 것을 놓고 친윤계에서도 뭐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도 좀 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보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연 다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권 원내대표의 당연직 합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비대위원 체제가 출범한 이유가 당에 이제 비상 상황에 닥쳤다는 것이고요. 지금 비상 상황에 닥쳤다는 것이 뭐 지금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비대위가 꾸려졌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당 지도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둘이 사실 투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 대표를 사실상 그 해임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 원내대표가 다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지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당연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의 이제 정통성이나 뭐 아니면 비대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대위가 출범 과정에서 좀 위태로운 출발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측에서 사법 조치를 했죠. 이게 폭탄이 될지 불발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 심리가 내일입니다. 이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것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용이 될 경우에는 비대위 출범한 것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비대위가 더 이상 이제 비대위로서 일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 지금 이 가처분이 인용 여부에 따라서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제 법률적 쟁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내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역시 그 비대위가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 96조에 이제 그 비대위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예시가 주어지고 있는데 당대표가 거리되는 경우,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의 비상 상황이 당대표 결의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더 이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 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또 이제 이거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사실 이걸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의결권 행사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저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기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전에 당 지도부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은 그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제 이거를 이준석 대표 쪽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그 매우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개입해서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사법적 소극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법적 소극주의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좀 자제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쟁점으로 그 판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러나 정치적 판단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또 하나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7월 초에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거절했다. 그 얘기는 바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중재안을 내민 거죠.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중재안을 전달한 인물에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 주체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표의 입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대표는 뭐 여론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소위 윤핵관 측에서도 사실상 이런 이 대표의 여론전에는 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도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 윤핵관들이 새롭게 또 당을 만들거나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비대위에 지금 비상 상황을 초래했던 책임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제 비대위의 비대위를 또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임 정치의 실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을 보면요. 지금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재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저 중재의 시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수사와 관련돼서 아니 징계와 관련돼서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협상 내지는 중재라고 한다면은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현재 고발되어 있고 그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소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그 당대표 지위와 교환적으로 만약에 중재협의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압력 내지는 장악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회유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중재라는 의미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도 윤리위의 징계가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가 완전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를 때렸고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징계 양정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당시에 윤리위에 있었던 부위원장을 담당했던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분이 당시에 카메라에도 잡히면서 여러 가지 그 사담하는 내용들이 방송에 노출되면서 놀란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련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윤리위부터 경찰 수사, 이 기소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러면 지금 이게 중재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윤리위의 징계도 사실상 청부 징계 내지는 수사도 청부 수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기관에 의해서 이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비대위 말 그대로 위태로운 출발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과연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 역할 전국적으로는 잘 못할 것이다. 거의 70% 가까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잘할 것이다. 28.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문제는 잘할 것이다가 56%밖에 안 됩니다. 잘 못할 것이다 42.7%. 자,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저대로라면 국민들도 큰 기대가 없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큰 기대가 없다. 이거는 비대위의 동력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랑 직결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남을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신 변호사님, 뭐 만나겠다는 그런 제스처는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내정자께서 여러 차례 만남을 좀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 같고요.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고자 이렇게 한 달 동안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결국 비대위원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비대위를 왜 했냐라는 또 문제에 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이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비대위라는 것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기존에 합법적으로 뽑힌 당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시피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의해서 전당원의 주권으로 뽑은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임기도 보장되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당대표를 쫓아내는 그 권한과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지금 해임하는 결과까지 갖고 왔는데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이면 대표입니다. 저렇게 당원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당에 의해서 비상 상황이 의도됐고 지명을 받고 임명을 받은 것인데 그럼 임명을 받은 분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어떠한 쓴소리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완전한 실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도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당의 상황이라면은 네. 그 당에서 임명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냉정한 박한 평가가 국민들 여론에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비상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비대위를 꾸렸는데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임명진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국힘이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주호영 위원장이 혁신 등등 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자기 정치하지 말고 새 당대표를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역할이 비대위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롭게 지도부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현재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서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러면 어필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임명진 전 위원장께서도 이게 혁신 등 욕심 부리지 말고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중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중재를 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대통령실은 어찌되었든 정치인 직접 관여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안 되는 곳이고,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 당대표가 물러날 것을 협상했다는 것은 현재 지금 비대위 체제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의지가 깊숙이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조기 전당대회도 역시 그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할 경우 당대표 후보군 중에 이른바 윤석열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도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예, 안 되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라서 지금 전당대회는 일찍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지금 출범한 비대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